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리도에 대해서, 피크의 분리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피크가 얼마만큼 잘 분리되는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촉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분리 계수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분리 계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실렉티비티라고 하는 두 개의 피크가 얼마만큼 잘 분리되는지에 대한 어떤 촉도,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라고 한다면은 분리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두 개의 피크가 제대로 분리되는가를 우리가 숫자적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촉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죠. 보통 두 개의 피크가 딱 분리됐을 때를 우리가 보통 얼마로 봅니까? 1.5 이상, 그죠? 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 개의 피크가 이렇게 있고요. 이 픽이 분리된 정도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이제 각각의 리텐션 타임을 서로 빼줍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분리 계수의 경우에는 리텐션 타임을 어떻게 보면 뭐예요? 각각의 이제 리텐션 되는 정도를 분수로 나타냈다면은 여기서는 리텐션 되는 정도를 빼줘가지고 그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분리가 많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레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TR2 마이너스 TR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각각의 리텐션 타임의 차이죠. 예.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 두 개의 피크는 완전히 분리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아래 피크는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개의 피크는 똑같이 리텐션 타임의 차이는 같다고 볼 수 있지만은 아래 피크는 지금 서로 분리가 안 됐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아래에 있는 피크들은 어때요? 지금 피크의 폭이 위에보다 훨씬 더 넓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피크가 분리되는 정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리텐션 타임의 차이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크의 폭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리텐션 타임의 차이를 폭으로 나눈 겁니다. 피크의 폭으로 나눈 거죠. 근데 지금 피크가 두 개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두 개를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피크의 폭을 W1, W2라고 그랬으면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쓴 게 결국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TR2 마이너스 TR1이 되고요. 여기는 W1 플러스 W2 이렇게 우리가 분리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W1, W2는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베이스 라인에 대한 피크의 폭이다. 그죠? WB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베이스 라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폭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측정하는 게 이제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체 피크의 높이에 대해서 2분의 1에 해당되는 지점에서의 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W0.5H, 그죠? 그걸 갖다 우리가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여기 이 값이 작아지니까요. 그죠? 이 값이 작아지니까 2 대신에 이제 1.18 곱하기 TR2 마이너스 TR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W 0.5H1 그죠? 플러스 W 0.5H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준이 얼마라고요? 1.5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제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1.5라고 하는 수치는 두 개의 피크가 딱 분리됐을 때, 그죠? 그래서 1.5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리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분리도에 대한 또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도의 방정식을 잠깐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솔루션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레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4분의 루트 n 곱하기 그 다음에 k 플러스 1분의 k 곱하기 알파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레솔루션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영상에서 배웠던 이론 단수를 말하는 거고요. k는 뭡니까? 리텐션 팩터죠. 머무름 정도를 나타내는 리텐션 팩터고, 알파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분리계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레솔루션을 두 개의 피크에 대한 레솔루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efficiency라고 그죠? efficiency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건 리텐션이죠, 리텐션. 그죠? 리텐션. 그 다음에 이거는 셀렉티비티입니다. 그러면은 efficiency를 증가시키거나, 그죠? 그래서 컬럼의
이론 단수를 증가시켜도 레졸루션이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텐션, K 값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항이 점점 증가하겠죠. 예. 그래서 리텐션을 증가시킨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레졸루션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항도 알파분의 알파 마이너스 1도 알파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항의 값은 증가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렉티비티를 증가시켜도 마찬가지로 레졸루션을 증가시킨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항 때문에 그 세 개의 이피션시, 리텐션, 셀렉티비티 때문에 레졸루션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론 단수를 2배로 증가시켰다고 봅시다. 자 이론 단수를 2배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운 이론 단수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은 이론 단수를 증가시키려면은 컬럼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컬럼의 길이를 늘리거나요. 아니면은 컬럼 안에 들어가 있는 충전재의 파티클 사이즈를 작게 한다든가요. 그죠? 예, 뭐 아니면은 스테이셔널 페이스, 본디드 페이스의 종류를 바꾼다든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론 단수를 2배 증가시킨다. 이론 단수를 2배 증가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론 단수를 2배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n이 이 2배가 된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루트를 씌웠으니까 예, 이론 단수가 2배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레졸루션은 어때요? 1.414만큼만 증가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사실 이론 단수를 증가시킨다고 무조건 이론 단수로 컬럼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게 레졸루션이 우리가 생각만큼 확 증가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 단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리텐션을 증가시킨다. 자, 리텐션 증가시키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뭐, 단순히 뭐, 플로우 레이트를 변화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이동성에 들어가는 뭐, 용매의 농도를 변화시킨다든가 해가지고 우리가 리텐션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텐션을 증가시켜도 마찬가지로 레졸루션이 증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리텐션을 무한적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피크가 점점 넓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아이소크레틱 조건에서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텐션을 증가시킨다 그래가지고 증가하는 레졸루션의 그 효율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실렉티비티는 어때요? 실렉티비티를 알파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봤듯이 알파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우리가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용매 종류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컬럼의 종류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또 뭐 pH를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이동성에 들어가는 첨가제 종류를 바꾼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실렉티비티가 증가하는데, 실렉티비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의 피크의 레솔루션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다? 이동상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잘 설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컬럼을 어떤 걸 선택을 하고, 그죠? 어떤 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리텐션을 얼만큼 늘리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 그 안에 들어가는 용매의 종류를 우리가 적절하게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첨가제를 우리가 어떤 걸 또 집어넣고 어떤 것들을 집어넣지 않고 pH를 어떤 식으로 잘 맞추고 하는 것들이 레졸루션을 증가시키는 거에 가장 크게 공헌을 하는 것들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분리도를 어떤 식으로 구하는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분리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실험 계획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